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 부인 간질입니다. 여성 간질도 아니고 부인 간질입니다. 그러면 남성 간질은 없나? 간질같이 이렇게 자꾸 쓰러지려고 그랬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뇌를 찍어보니까 아무런 원인이 나오지 않아. 뇌파에도 이상이 없어. 근데 자꾸 부인이 간질 현상을 일으켜.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가 커. 왜? 자꾸 쓰러지니까.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니까. 필름이 가다가 딱 끊어지는 것 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정말 뭐라 그랬냐면 환자들이 와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한의학에서는 뚜렷한 원인이 있고 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남성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간질 있지 않아요? 물론 남성들의 간질도 있죠. 근데 오늘은 부인 간질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부인 간질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성이 아니라 부인은 출산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유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유산 후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혈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제대로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부인 간질이 나타납니다. 부인 간질이 나타나는데 아주 괴상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거품을 내뿜으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본 희한한 경우는 부부 생활만 딱 하고 나면 간질 발작을 해요. 부인이.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간질을 일으키니까 간질을 일으키지 않는 약들을 매일 평생 먹어야 한다는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야, 자기 먹기가. 분명히 이게 치료법이 있는데 증상만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관골이 발가스럼하고 또는 관골에 기미가 꼈고 다양한 증상들, 간질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 부인 간질의 원인은 무엇인가? 산후호로증이에요. 산후호로증. 산후호로증이라는 게 뭐냐면 출산 후에 어혈을 제거하고 허약해진 몸, 출혈도 많이 하고 또 힘도 들고 10달 내내 힘들고 이러한 출산 후에 허약해진 몸을 정상화시키는 이러한 한약을 쓰는데 어혈을 빼는 약을 2제 또는 3제 그래야 제대로 빠져요. 또 보하는 약을 2제 또는 3제 이 정도를 써서 몸을 제대로 회복해야 기미도 안 끼고 부인 간질 같은 이러한 병들이 안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고 젊으니까 젊은 혈기에 괜찮아 툭툭 털고 겉으로 보기엔 괜찮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과정을 안 거치면 어느 날부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감기 비슷한 증상, 어지러운 증상, 콧물, 코막힘 증상, 감기가 떠나가질 않아요.
또 식은땀을 막 촥촥 흘려요. 그러다가 보면 부인 간질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산후 호로증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호로증이 나타나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올바로 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산후 호로증이라는데 이 산후 호로증에 의해서 부인 간질이 나타납니다. 이 부인 간질이요, 산후 호로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요, 50대에 가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40대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30대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멀쩡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식간이라고 그래요. 먹을 식자 썼죠? 이 식간은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 조금만 잘 먹으면 배꼬래가 커지고 가슴이 커지는 사람들. 조금 잘 먹으면 젖가슴이 커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화장실을 가서 기절을 하는데 자기도 몰라요. 이건 여성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남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어떠냐면 이 어제 부위 여기가 두툼해요. 손바닥이 두툼해요. 통실통실하게 생겼어요. 여기 얇은 사람이 있고 두툼한 사람이 있죠. 그렇게 두툼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조금만 잘 먹으면 배꼬래가 나오고 조금만 잘 먹으면 젖가슴이 커지고 이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보면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 그게 볼따기도 통통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식간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을 많이 들어서 오는 현상이죠. 그런 사람 보면 아침 잘 안 먹어요. 저녁을 왕창 먹습니다. 아침 잘 먹었으니까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죠. 푸석푸석 보여. 그게 살이 돼요. 또 저녁에 콱콱 먹고 또 코를 들어 골면서 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식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인 간질의 하나의 원인이 또 돼요. 이거는 남자 여자 다 나타나죠. 그다음에 중기증. 이건 뭐냐? 싸우다가 성질이 못 됐죠. 싸우다가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한번 기절을 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반복이 돼요. 성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얼굴이 각이 지거나 코가 크거나 이런 여성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중기증이라는 것은 원인도 안 나오고 원인도 안 나와. 그러니까 치료가 만딱지가 않아. 그게 보면 요 명치 있는데 여기 보면 딱 뭐가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은 공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중기증에 의해서 오는 부인 간질이 있습니다. 부인 간질의 증상은 밤에 야간에 간질이 심한 게 특징입니다. 요것은 직접 아니면 출산, 유산을 겪어서 오는 것에 의한 거예요. 그런 사람, 이 부인 간질 중에 밤에 나타나는 주로 그러면 어혈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골에 기미가 끼거나 이런 현상이 같이 동반돼요. 그 다음에 조혈 증상이라 그래서 열이 확 났다 식었다 하는. 열이 확 났다 식었다 하면 진액을 말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입도 마르고 눈도 뻑뻑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니까 기미가 껴요.
관골의 기미, 그 다음에 허리의 통증. 근데 허리의 통증이 낮에보다 밤에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음부소양, 밑에가 가렵다고 그래요, 자꾸. 이게 굉장한 특징입니다. 음부소양증이 부인 간질하고 같이 동반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피부가 가려워요. 태양의 열두통이라서 여기가 아파요. 그 다음에 몸에서 열이 나는데 밤에 열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부인 간질은 동반되는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인 간질 치료는 가미소요산, 가미육군자탕, 곽향정산을 쓰는데 요것은 이제 출산 유산 후에 산후호러증에 의해서 오는 거, 요거는 식간이라고, 식골증, 식간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곽향정산은 중기증에 의해서 오는 부인 간질을 치료합니다. 이와 같이 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 부인 간질은 치료가 사실상 어렵지만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원인과 증상, 맥을 보아서 그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